충성, 병장 김사나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무사히 김사나 병장을 부모님에게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포대장으로서도 다행으로 생각한다. 포대장의 격려와 부대원들의 환영과 함께 저녁식을 마치고 사나는 주저없이 밖으로 걸어 나왔다. 머리는 여전히 반듯하게 잘려 있었지만 표정은 한층 가벼워져 있었다. 몇몇 동기들과 마지막 악수를 나누고 부대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뒤 사나는 곧장 서울행버스에 몸을 실었다. 도착하자마자 공중전화로 달려나갔다. 수연아, 나왔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들려온 반가운 목소리. 진짜? 지금 어딘데? 그날 저녁, 둘은 익숙한 시내의 맥주집에 마주 앉았다. 형광등 아래 여전히 군인 티가 나는 사나이 얼굴이 수연의 눈엔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다. 첫 잔을 들며 수연이 말했다. 수고 많았어. 정말. 사나는 맥주를 벌컥 들이켰다. 목젖이 출렁이고 시원한 탄산이 속을 타고 내려갔다. 그제야 진짜 제대했다는 실감이 났다. 근데 있지. 나 솔직히 걱정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로? 응. 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복직하면 지금은 월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입대 전에 받던 13만 원 월급 받아선 분당 아파트는커녕 원룸도 못 얻어. 그땐 그게 참 억울하더라. 수연은 말없이 잔을 돌렸다. 맥주의 거품이 잔 가장자리에 얇게 내려앉았다.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요즘 은행 일이 점점 숨막혀. 창구에 앉아 있는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싶어. 둘은 서로 다른 세상에서 각자의 고민을 꾹꾹 눌러 안고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같은 테이블, 같은 술잔 앞에서 같은 불안, 같은 무릎 앞에 서 있었다. 사나가 말했다. 우리 같이 길을 찾을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천천히. 저녁 후 며칠, 사나는 신문을 넘기다 눈을 멈췄다. 굵은 글씨가 시선을 끌었다. 전봇대 제작 공장, 신입사원 모집. 월급 60만 원 보장. 60만 원. 제일모직에 복구하면 고작 13만 원. 계산은 단순했다. 힘들어도 이게 훨씬 낫지. 그렇게 사나는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갔다. 콘크리트 가루가 흩날리는 공장 안. 덜그럭거리는 거푸집. 거센 진동을 일으키는 대형 기계들. 공기엔 쇳가루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오전이 끝나기도 전에 등은 땀과 시멘트 가루로 범벅이 됐고 첫 퇴근길. 손바닥은 굳은 살도 없이 벌겋게 부어 있었다. 팔은 천근만근 늘어졌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집에 들어왔다. 이튿날 허리까지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새끼밥보다 진통제를 더 자주 삼켰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작업장 입구 앞에서 멈춰선 사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건 아니다. 그렇게 세 번째 날 사나는 공장을 뒤로하고 나왔다. 목엔 여전히 작업용 수건이 걸려 있었고 주머니엔 첫 주급 대신 씁쓸한 실패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날 밤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전봇대랑 싸우다 졌다. 수학이 넘어 한참을 웃던 수연이 말했다. 괜찮아. 너 잘한 거야. 넌 그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사나는 웃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날 이후 사나는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섰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이번엔 월급 45만 원, 입대 전 받던 13만 원에 비하면 여전히 나쁘지 않았다. 별표, 한성정보, 별표라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여러 군데 원서를 낸 탓에 고민도 있었지만 다행히 면접 일정은 그 회사 하나뿐이었다. 사나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염했다. 중소기업, 작은 규모, 좁은 사무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곳이라 해도 이곳에서 첫 발을 내디디면 어딘가 다른 길도 열릴 거라 믿었다. 그러나 막상 면접장 문을 열자 사나의 기대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책상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면접관. 기다리는 사람도 없이 사나와 한 명의 지원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분위기는 느슨했고 질문은 무의미하게 흘렀다. 이름을 묻고 자소서를 한 장 훑고는 담배를 꺼내더니 입에 물었다. 사나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이런 곳에서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아무리 작은 회사라고 해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기본 아닌가. 면접은 형식적이었고 그가 앉아있는 자세 하나하나가 이 자리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결국 사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접었다. 돈도 필요했고 일도 필요했지만 사람 대우받지 못할 곳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며 일하고 싶진 않았다. 작은 곳일수록 더더욱 태도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이번엔 내가 너희들을 탈락시키고 입사를 포기한 거야. 사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발길을 돌렸다. 행국생명, 보험설계사 김사나. 사나는 문득 명찰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설계사 모집이었어?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해보자. 대기업이고 한 달만 열심히 해보자. 교육은 예상보다 치밀했고 치열했다. 세일즈 기법, 마인드 컨트롤, 고객 응대 요령까지 강사는 단상 위에서 외쳤다. 여러분, 이곳은 인생을 바꾸는 곳입니다. 말은 그럴듯했고 분위기는 고조됐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300명으로 북적이던 강의실에니 제 20명 남짓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사나도 실전에 나섰다. 손에 명단을 쥐고 주변 상가와 사무실을 돌아다녔다. 쑥스러운 마음에 자신감 없이 겨우 들어가 웃으며 말을 건넸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냉랭한 눈빛과 닫히는 문, 필요 없습니다. 다신 오지 마세요. 라는 말뿐이었다. 차가운 복도, 무거운 발걸음, 단 3일 만에 사나는 발길을 돌렸다. 지하철역 한켠, 사람들 틈에 앉아 교육받을 때 받았던 명함을 조용히 찢어버렸다. 내가 이걸 할 사람이었을까? 또 졌다. 이번엔 보험이랑 싸워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사나는 결국 재성모직 본사 인사팀을 찾아갔다. 손에는 병적 증명서와 복직 신청서를 들고 복직하러 왔습니다. 창구 너머 직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복직 날짜를 조용히 알려주었다. 그렇게 사나는 다시 제1모직 판매과로 돌아왔다. 익숙한 사무실, 익숙한 책상, 모니터 위엔 여전히 누군가가 붙여둔 포스트잇이 나부꼈다. 달라진 건 없어 보였지만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주 첫 월급을 받아든 순간 사나는 두 눈을 의심했다. 70만 원, 이게 맞나?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저녁 전 마지막 월급은 13만 원, 고작 2년도 되지 않은 사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 있었고 사나는 이제야 다시 출발선에 선 기분이었다. 잠시 봉투를 들여다보던 사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 형은 드디어 경찰 공무원이 되었다. 제복 입은 사진을 액자에 담아 걸어두었고 어머니는 장터며 파출소 근처를 다니실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우리 큰아들은 경찰이야. 어디 가서 얘기만 해도 다 알아줘. 경찰백이 얼마나 든든한데 사나는 그런 어머니가 미워지진 않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한편 인선이 아저씨는 소를 30마리까지 늘렸다며 소 외양간을 둘러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다. 우유값이 요즘 금값이여. 벌면 버는 대로 땅을 사들이지. 대동강 물은 말라도 내 돈줄은 안 말라. 허허. 그 말이 웃기면서도 사나에겐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고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조금씩 부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나만 마치 멈춰있던 시계처럼 혼자 뒤처진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도 늦지 않았다. 한 번쯤은 제대로 이겨보고 싶다. 늦은 오후, 을지로 어느 조용한 커피숍, 창밖은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창 안의 두 사람은 세상의 소음과 거리를 둔 채 묵직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사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70만 원으론 집 사는 건 꿈도 못 꾸겠네. 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끝이 잔잔히 떨리고 있었다. 은행도 힘들어. 대졸이 기본이니까 다들 나보다 후배인데도 선배인 척하고. 정적 커피잔 사이로 김만이 조용히 흘러올랐다. 잠시 후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경희대 사이버대학 어때? 주말엔 수업 듣고 밤엔 과제하고 힘들겠지만 같이 하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사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망설임보다 더 깊은 진심이 있었다. 좋아. 더는 신입대졸 사원들한테 눈치 보이고 싶지도 않아.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따뜻했다. 잔속 남은 커피에서 피어오른 김이 마치 작지만 단단한 희망 같았다. 야, 야간에 학교 다닌다며? 회사 일도 빠듯한데 그게 되냐? 과장님의 비아냥에 사나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책임자 회의 끝나고 나온 회의실 복도. 이미 몇몇 상사들 사이에 소문은 퍼져 있었다. 요리학과는 뭐 하려고? 주방장 될 거야? 애가 아직 철이 없어. 그냥 일이나 잘하지. 수근거림은 가시처럼 찔려왔지만 사나는 그 말들을 그냥 바람처럼 흘려보냈다. 퇴근 후 을지로 골목의 허름한 분식집. 수연은 경영학과 과제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오늘도 등 떠밀리듯 눈치 봤지. 사나가 물었다. 응, 그래도 언젠간 다 지나가겠지.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사나는 노트북을 꺼냈다. 오늘 배운 건 식자재 위생관리와 한식 조리법 기초. 손끝이 간질거렸다.
언젠가 자신만의 식당을 꾸릴 그날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지금 요리 배우는 영업사원, 너는 경영 공부하는 은행원. 근데 우리 둘, 조합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수연이 웃었다. 어쩌면 진짜 멋진 가게 하나 만들지도 모르겠네. 사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퇴근 후 조심스럽게 냉장고를 열었다. 남은 재료들을 꺼내고 칼과 도마를 꺼내 들면 어느새 하루의 피곤함도 사라졌다. 이번엔 유자 소스를 곁들인 불고기 샐러드야. 야, 너 식당 차려도 되겠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하나둘 와서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 사나이 요리는 늘 새로운 반응을 끌어냈다. 어느 주말엔 시골 부모님 댁에 내려갔다. 마당에 파라솔을 펴고 고향 어르신 몇 분을 초대해 요리를 내놓았다. 돼지갈비에 산나물 무침, 그리고 직접 담근 장으로 끓인 된장찌개. 이거 네가 다 한 거냐? 인선이 아저씨가 두 눈을 크게 떴고 어머니는 뒤에서 웃으며 막걸리 병을 꺼내오셨다. 내 새끼 솜씨 좀 봐. 막걸리 한 잔 안 할 수가 없지. 잔잔한 웃음과 함께 막걸리 잔이 돌고 사나는 괜히 부엌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얼굴을 숨겼다. 이 순간 뭔가 뿌듯한 감정이 가슴 깊숙이 밀려들었다. 그래, 언젠간 내 이름을 단 식당을 열 거야.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공고는 단 2줄이었다. 구조조정 시행 공고. 본사 및 전 계열사 대상. 그날부터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커피 한 잔도 조심스럽게 마셔야 할 만큼 사무실엔 긴장이 흘렀다. 옆자리에 앉던 30대 초반 과장님도 정리 대상이었다. 어디로 가세요? 사나가 조심스레 묻자 과장은 담담히 웃었다. 계열사로. 뭐, 잘리진 않았으니 다행이지. 하지만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 올려진 이삿짐 박스가 어쩐지 더 크게 보였다. 이 상태는 생산 현장에서 반장 역할을 하며 동료들과 함께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팀원들과 협력해 목표를 이루는 일이 익숙해져 있었다. 이 상태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이 상태, 재성제당 사무실로 가게 됐어. 상사에게서 들은 그 말에 이 상태는 한참 동안 멍해졌다. 사무직, 생산 현장에서의 일상이 너무나 익숙했던 그에게 사무직은 낯선 세계였다. 동료들은 그가 승진한 것처럼 생각하며 축하해 주었지만 이 상태는 그 축하가 그다지 기쁘지 않았다.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니까 좀 더 편할 거야. 축하해. 동료 한 명이 말했지만 이 상태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새로운 환경으로 간 첫날, 그에게 기다리고 있던 건 컴퓨터 화면이었다. 생산 현장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을 지휘하고 현장을 돌며 문제를 해결했지만 사무실에서는 그저 차가운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게 뭐지? 한글, 엑셀, 문서 작성, 프로그램 사용법 등 생산직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 다른 업무 방식에 적응할 수가 없었다.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 해도 그 앞에 놓인 컴퓨터 화면은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동료들은 사무직에서의 일처리가 빠르고 능숙해 보였지만 이 상태는 늘 뒤처지기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불안감이 쌓여갔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생산직에서의 자신감은 그곳에서는 오히려 짐이 되어버렸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그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말았다. 결국 이 상태는 며칠 못 되어 사무직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가 그만둔 줄도 모르고 예전 동료들은 여전히 축하 인사를 했다. 사람은 이렇게도 잘려나가는구나. 산업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 결국 이렇게 쓸쓸히 퇴장해야 한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그날 이렇게 재성모직에서 수백 명이 관계사로 전배되거나 잘려나갔다. 구조조정이 끝난 뒤 사무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 책상들로 휑해졌다. 의자 몇 개, 텅 빈 파티션, 자리를 비운 전화기, 무언가 끝났다는 기분이었지만 정작 회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러갔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떠났건만 거대한 조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심하게 돌아갔다. 수백 명이 잘려나가도 표시도 안 나는 세계,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믿던 이들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이곳엔 대체 불가능한 사람 따위는 없다는 걸. 그날 이후 누구도 책상 위에 자신의 물건을 쌓아두지 않았다. 정리박스를 꺼내기 쉬운 자리,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마음가짐, 겸손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이 되었다. 사나는 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다. 이 조직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 성과를 내도 성실히 일해도 누군가의 엑셀 한 줄이면 사라질 수 있는 존재.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겠다. 그날 이후 사나는 조금 달라졌다. 평소엔 쳐다도 보지 않던 경제신문을 펼쳤다. 주식 시황, 환율, 창업 성공기. 처음엔 낯설었지만 하루 이틀,
어느새 아침마다 습관처럼 손이 갔다. 무료 신문인 벼룩시장도 챙겨봤다. 누가 무엇을 사고 팔고 어디에 어떤 가게가 나왔고 작은 가정집에서 시작한 장사 이야기도 유심히 읽었다. 신문 속 세상은 회사 밖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사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어렴풋이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나도 언젠가 내 이름을 건 가게 하나 열어야지. 점심시간. 다들 3355 식당으로 향하던 시간에 사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조용히 경제신문을 펼쳤다. 맨 뒷장, 사람들의 눈길이 잘 닿지 않는 구석, 작고 밋밋한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상장 주식 매매 중개, 고수익 투자, 소액 가능, 비상장 주식, 처음 듣는 말이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끌렸다. 사나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저도 비상장 주식 매매하고 싶은데요. 혹시 파는 것만 중개하나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느긋한 말투였다. 아닙니다. 가격만 맞으면 매수도 합니다. 사나는 머릿속 계산기를 돌렸다. 회사에 다니면서 병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제가 사고 싶다고 하면 바로 물건 찾아주시는 거죠. 물론이죠. 많이 하시면 시중가보다 조금 싸게 드릴 테니 시중가로 파셔도 될 겁니다. 비상장은 증권사 시스템 밖 거래니까요. 원금 보장 없어요. 사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사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주식은 없었지만 팔겠다는 광고부터 냈다. 벼룩시장, 교차로,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무료신문 구석에 작지만 굵직한 문구가 실렸다. 삼성자동차 비상장 주식 팝니다. 주당 만원. KT 프리텔 주당 만원. LGU 플러스 주당 7,000원. 소액 가능. 실물 주식도 없이 광고를 내는 일. 어찌 보면 위험한 일이었지만 제2투자라는 이름 뒤에 숨은 확신이 사나를 밀어붙였다. 주식이 필요하면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당신은 중간에서 연결만 잘하면 돼요. 제2투자 담당자의 말은 단순했고 그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전화가 걸려왔다. 삼성자동차 주식 1000주만 살 수 있을까요? 사나는 숨을 삼켰다.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다. 네, 가능합니다. 거래는 언제쯤 원하시나요?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제2투자에 전화를 걸었다. 지금 바로 삼성자동차 1000주 준비해주세요. 거래처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2투자 직원이 종이로 인쇄된 삼성자동차 주식을 들고 사무실로 나타났다. 그들은 이미 이런 일에 익숙한 듯 신속하고 조용했다. 사나는 미리 약속해둔 장소, 강남의 한 커피숍 구석 테이블에서 고객을 만났다. 그는 준비해온 주식을 내밀었고 고객은 현금 1천만 원을 건넸다. 사나가 제2투자에서 받아온 주식 단가는 9,000원, 그가 고객에게 판 가격은 만원. 1,000원씩 곱하면 단숨에 100만 원,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 손안에 들어왔다. 사나의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